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할 허민수라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무신 정권 시대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무신 정변이 1170년에 정중부 이의방 이고의 무신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약 한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제 고려를 이제 통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17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후기로 이제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당시 왕이 의종이라는 왕이었었어요. 우리 고려의 왕이 의종이었었는데, 자, 이 의종이라는 왕이 인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인종의 이제 큰 아들이 되는데, 의종이라는 왕은 좀 사치를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좀 놀이를 좋아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그런 왕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의종은 처음에 왕에 오르자마자 이제 문벌 귀족 세력들이 조정을 이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벌 귀족 세력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문신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무신들을 좀 발탁을 해서 이제 사용을 좀 했었어요. 무신들. 그래서 무신들이 이 의종의 호위 아래서 어느 정도 좀 발언권이 좀 세진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신들과 무신들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 이런 게 좀 많이 좀 있었고, 그렇지만 무신들의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신들 같은 경우는 최고 올라가봤자 이제 상장군이어봤자 이제 정상품밖에 되지 않고, 그 위에 제3직, 정2품, 정1품까지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신들의 하대와 멸시와 좀 조롱을 받는 이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신들이 좀 불만을 일으키고 그 불만이 이제 폭발했던 사건, 그게 바로 이제 1170년에 있었던 무신 정변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무신 정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종과 문신 귀족 간에 처음에 대립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신들을 좀 발탁을 했었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해드렸고, 자, 고려 귀족 정권의 문무반 차별,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이 이제 차별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경우도 무과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과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승려를 양성하는 과거 시험도 있는데, 무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무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차별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죠. 문무반 차별과 무인들의 그림에서 반발하게 됐었고, 제도적으로도 보면 정3품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되는 그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강감찬이 나중에 또 귀주대첩으로 이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뒷부분에서 또 배우게 될 텐데, 강감찬이라든지 또는 여진족 토벌할 때, 여진 정벌에서 이제 윤관 장군이라든지 또는 이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 이 서경 지역을 진압하러 갈 때 진압군으로서 이제 김부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부식이라든지 윤관이라든지 또는 서희 장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문신들이거든요. 문신이면서도 이제 군사 사령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의 어떤 불만이 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어떤 인식을 또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불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과가 없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무신 교육기관 무학제, 그러니까 예종 때에 국자감 안에 7제라는 과목을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7제 안에 강해제라고 해서 무과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학제가 인종대에 들어와서 이제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신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입지가 또 약화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불만들이 이제 터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급 군인들도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평시에도 이제 전쟁터에 많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출동하지 않을 때에도 이제 평상시에도 노동력이 동원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가혹한 노동력이 증발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불만도 가지게 됐었고, 또 군인들, 중앙군 같은 경우는 또 토지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전시과라고. 그 전시과가 아니라 군인전이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군인전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전시과 제도로 있어요. 이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토지 제도인데, 나중에 경제사 시간에 또 설명해드릴 거예요. 이 전시과 제도가 나중에 좀 고려 중기 이후에 굉장히 붕괴가 되는, 그로 인해서 토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벌 귀족들은 토지를 계속해서 겸병해 나가게 되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무신들이
무신들의 어떤 그 지급이 되어야 할 이 군인전도 지급이 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면서 무신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쌓게 되는, 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한 게 무신 정변이 되는데요. 제가 이 의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의종이 이제 놀이를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의종이 이제 1170년 어느 날 개경 인근에 있는 그 보현원이라는 이 절이 있어요. 이 보현원이라는 절에 그 문신들과 또는 그 호위병으로 이제 무신들을 대동을 하고서 이제 그 보현원으로 이제 그 나들이를 나갔었거든요. 나들이 나가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의종이 좀 심심했었나봐요. 좀 장난기가 좀 발동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의 그 무술, 격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바키라는 그 무술이 있어요. 수바키. 태권도와 좀 유사한 그 게임이라기보다 좀 그 무술인데, 그 수바키 게임을 이 의종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끼리 이 수바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수바키 시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나이 60 먹었던 그 이소웅이라는 좀 나이 많은 무신이 있었어요. 그 이소웅이 이제 그 젊은 무신과 이제 겨루기를 했었겠죠. 겨루기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발차기를 한 방 맞고, 뒤돌려차기 한 방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문신들이 굉장히 많은 구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신들의 어떤 그 조롱거리, 그 웃음거리가 되면서 굉장히 무신들의 어떤 좀 뭐라 해야 되죠? 아무튼 굉장히 불만이 쌓이는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연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당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문신의 한 명이었어도 한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뇌라는 사람이 이소웅이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문신과 무신들 사이에 뭐 좀 약간 좀 험악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또 이 문신들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이 폭발이 된 거예요. 자, 이고하고 자네 이의방 하급 무신이었거든요. 하급 무신이었는데, 자, 이고와 이의방이 자 당시 상장군, 무신들 중에 최고죠. 이 상장군을 찾아가요. 상장군이었었던 정중부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제 거사를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신들을 잡아 죽이고, 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제 정중하게 제안을 했었어요. 정중부에게. 자, 정중부도 안 그래도 10여 년 전에 그 문신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부식이라고 삼국사기를 쓴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버릇이 좀 없었어요. 버릇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정중부의 수염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염을 이제 촛불로 이렇게 태운 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정중부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무신이지 않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좀 이제 김돈중을 이제 좀 패버린, 두들겨 팬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였었던 김부식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인종한테 가갖고 이 정중부 처벌하라고, 매질하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경험도 이 정중부가 이제 좀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었고, 한 10여 년 전에. 그래도 이 정중부는 좀 문신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있었던 그런 그 상장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중부, 이의방, 이고가 합심을 해서 이제 보현원에서 이제 문신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한뇌 이런 사람도 당연히 죽였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 왕이었었던 의종은 이제 거제도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되고, 자, 의종의 친동생이었었던 명종을 새로운 왕위로 허수아비 왕위로 이제 올려 세우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무신 정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반층도 지위 상승했었죠. 각종 반란 및 왜적을 격퇴함으로 인해서 묘청이난도 진압을 했었고요. 여진족도 정벌했었고. 자, 무신 정권의 성립 이렇게 밑에 보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기가 있고 최시정권기가 있고 후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정중부, 이의방, 이고가 이제 권력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정중부가
정중부, 그리고 이제 이의방. 그리고 고가 이렇게 나란히 3인방에 이제 권력을 잡았었는데, 3인방이 이제 권력을 잡았었는데, 자, 이 서로 셋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권력의 그 어떤 그 행방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욕심을 품었었어요. 좀, 그 왕이 되려는 어떤 욕심을 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경쟁자였었던 이의방이, 이고가 이의방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걸 미리 이의방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이제 선수를 쳐서 이고를 이제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했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중부와 이의방만 이제 남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이제, 권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그 양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의방이 정중부보다는 권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의방은 좀 나이가 어렸었고, 정중부는 나이가 많았었는데, 이의방은 그러다 보니까 좀, 신진, 그러니까 소장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파인데, 이의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권력이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이 정중부의 아들이 그 정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균이 자, 이의방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정중부가 최고 권력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정중부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1179년까지 약 한 7년 정도 이제 권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방간도 이제 파견을 해요. 무관을 이제 또 파견했었어요. 무인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무인들은 또 굉장히 또 그 부드럽게 통치하기보다는 좀 과격하게 좀 통치하지 않습니까? 좀 터프하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또 많았었어요. 그리고 중앙 정계 내부에서는 자, 이들끼리 어떤 그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 곳곳에서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자, 이런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부를 이제 타도를 하고 좀 새로운 어떤 그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참신한 이 무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참신한 무신이 누구냐면 이 정중부를 죽이고 새로운 어떤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경대승이 되겠습니다. 자, 경대승이 되겠는데요. 26살이에요. 26살. 1179년에 이제 권력 잡는데, 자, 지금 정중부 지금 칼에 맞아 죽었죠? 자, 이의방 죽었죠? 자, 이고 죽었죠? 자, 전부 다 무신들이 지금 칼 맞아서 죽은 상황이에요. 자, 이 경대승이 굉장히 그 신변에 그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경대승 같은 경우는 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따로 만들게 돼요. 그게 뭐냐면 도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경대승이 근데 젊은 나이에 30살의 젊은 나이에 자, 일찍 요절을 하게 됩니다. 경대승이. 자, 경대승이 일찍 요절을 하게 되고, 자, 이 경대승의 뒤를 이어서 이의민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의민이 누구냐면 이 천민 출신이거든요. 경주 지역의 천민 출신인데, 엄마는 이 옥명사라는 이 절의 노비였었고, 아빠는 그 소금 장수였습니다. 당연히 이의민이 천민이죠. 이 천민인데 이의민이 좀 무술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 수바키 있지 않습니까? 수바키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종이라든지 또는 뭐 이의방의 그 오른팔로서 이제 발탁이 되면서 이 이의방 정권 시절에 굉장히 승승장구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의민이 되겠거든요. 이의민 같은 경우 그래서 좀 구세력이지 않습니까? 이의방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대승 같은 경우는 좀 신진하고 좀 참신한 뭐 이런 세력이었었는데, 어쨌든 이의민이 이 경대승이 죽고 나서 경주 지역에 있었는데 자, 이제 그 중앙 계경으로 올라와서 이의민이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차지하게 되면서 좀 못된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어쨌든 못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의민을 또 타도하고 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최충수 부자가 아니라 형제가 있었는데, 최충수와 이의민 사이에 좀 뭔가 비둘기를 둘러싸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최충원이 자, 권력을 잡게 되고, 최충원이 나중에 또 지 동생도 죽여요. 최충수도 잡아 죽여요. 자, 최충원 뒤를 이어서 이제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항, 최의까지 권력이 안정적으로 이제 세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보세요. 이의민 칼 맞아 죽었죠? 경대승 요절했다고 하는데, 경대승도 칼 맞아 죽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보면 이 무신 정권의 집정자들이 전부 다
자, 칼 맞아서 죽는, 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최충원 때는 권력이 좀 안정적으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세습이 됐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그래서 1196년에 권력 잡거든요. 1196년에 이제 권력 잡아서, 네, 1196년부터 최희가 나중에 또 피살돼요. 김준이라는 사람한테 피살되는데, 최충원의 원래 산업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1196년부터 이제 1258년까지, 그래서 60여 년 동안, 4대 60여 년 동안, 자, 이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었다. 최씨 집안이 권력을 잡았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최희가 나중에는, 자, 김준에 의해서 이제 피살당하게 되죠. 자, 김준도 한 10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하다가, 자, 임년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임년. 자, 1268년에, 자, 임년에 의해서 이제 피살당하게 되고요. 자, 임년도 나중에는 죽어요. 임년은 저기 피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병 걸려서 죽어요. 자, 임년의 아들에게 세습이 돼요. 자, 임년의 아들 임유무에게까지 세습이 되는데, 임유무도 자, 1270년에, 네, 1270년에 정확하게 이제 무신 정권이 끝나거든요. 1270년에, 자, 이제 당시 왕이었었던 원종의 근왕 세력에게, 자,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무신 정권이 종식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신 정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 이들이 무신 정권을, 이들이 이제 통치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통치를 해 나가기 위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무신들은 회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합작기구로서 이제 중방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중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병마사는 이 문신들의 어떤 국방회의기구인데, 이거는 무신들의 국방회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병마사보다는 한 단계 좀 낮은, 굉장히 좀 힘이 없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신 정변 이후에 국가 최고 회의기구, 국가 최고 권력기구로 탈바꿈 하는 게 바로 이 중방이 되겠습니다. 중방, 알겠죠? 중방이 되는데, 나중에 경대승이 권력 잡지 않습니까? 경대승이 권력 잡고 나서, 자, 경대승이 뭘 설치하게 되냐면, 도방을 설치해요. 신변 호위 기구인 동시에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권력 기구로 보시면 되겠는데, 약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이 경대승의 수백 명의 부하들이 함께 이제 숙식을 하게 되면서, 이 도방에서 숙식을 하게 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을 세요.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얘네들 다 피살당했는데, 얘도 피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방을 설치를 해서, 자, 신변을 보호했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정치 권력으로서 어떤 기능도 수행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교정 도감이 있어요. 자, 교정 도감은 이 최씨가 이제 집권할 때, 교정 도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교정 도감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교정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정별감을 대대손손 이어서 최충원, 최양, 최희가 해 먹었었다라는 또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교정 도감은 최씨 집권 때에 있었다가 최희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자,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의 최고 권력 기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정방이라는 게 있어요. 정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인사 행정기구예요. 그러니까 사람 뽑을 때, 사람을 선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후 때 설치됩니다. 최후가 1219년에 권력 잡거든요. 1219년에 권력 잡아서 약 30년 동안 1249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설치됐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방을 통해서 문신들 있지 않습니까? 문신들을 좀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해요. 사실 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움과 좀 거리가 인사 행정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좀 문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탁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방에서 이제 주로 발탁된 인원이 누구였었냐면, 이제 이규보라든지, 나중에 동국 이상국집이 편찬되지 않습니까?
이규보라든지 또는 뭐 최자, 그래서 최자에 의한 나중에 또 보한집 뭐 이런 문집이 있는데, 자, 이 이규보라든지 최자와 같은 그 문인들이 이 정방을 통해서 많이 등용이 되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이규보 최자 같은 이런 어떤 문신들은 문신 관료 출신들은 지방의 향리 출신들이었거든요. 향리. 그러니까 뭐 호장 부호장들 그 출신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진 사대부들이 나중에는 그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 조선을 건국하는 그 원류로서의 어떤 신진 사대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신진 사대부들이 나중에는 저희 출시 정권 때부터 힘을 서서히 이제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쌓아 나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저기 조선을 건국하는 하나의 어떤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희 서방은 뭐냐면 문신들의 숙이기고요. 문신들이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되면서 무신들의 그 자문기구, 무신들이 아무래도 통치하다 보면 좀 그 문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한 문신들의 그 호위기구다, 숙이기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방, 도방, 교정, 도감, 정방, 서방 이렇게 해서 이런 무신 정권들의 어떤 그 통치기구로서 역할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자, 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형성기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성기 보시게 되면 뭐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중방 중심이었다. 그죠? 중방 중심이었는데, 자, 경대승은 도방 중심이었다. 도방 설치했었죠. 자, 상층부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도방이 경대승 때에 있었다가, 도방이 이제 경대승 정권 끝나고 이음인 때에 이제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었다가, 최치원 때 와서 도방이 다시 부활합니다. 도방이 부활하면서 규모도 더 커지게 돼요. 확대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경대승 도방 중심, 상층부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의 반무신의 난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자, 김보당의 난이 발생합니다. 자, 117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이총의 난이 발생합니다. 1174년에. 자, 김보당의 난과 이 조이총의 난은 김보당은 뭐냐면 이 동계 지역에 이 병마사로 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문신 보기 운동을 전개를 했었어요. 문신 보기 운동.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의종이 거제도로 유배가지 않았습니까? 거제도로 유배갔는데 그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거제도에서 의종을 몰래 구출을 합니다. 구출을 해서 이제 경주 지역으로 이제 잘 모시고 있었어요. 자, 모시고 이제 그 반란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형성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당시 그 이의방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이의방의 오른팔에 쓰던 이의민이 군대를 이끌고 경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서 이 반란군이 김보당의 그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토벌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종이 그 이의민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이 생포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종과 이의민이 이제 술을 또 한잔해요. 술을 또 한잔하게 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 이의민이 좀 기분 좀 나빴었던 것 같아요. 의종에 대해서. 그래서 의종을 이제 잡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게 돼요. 척추뼈를 으스러뜨려서 이제 죽였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의종을 이렇게 꽉 껴안아갖고 척추뼈를 으스러뜨려갖고 그 의종을 연못에다 집어 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종이 이제 좀 잔인하게 죽었죠. 어쨌든 이의민이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의종을 살해를 했었다. 나중에 욕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이의민.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조이총이 나는 뭐냐면 이 문신 보기, 이 김보당의 난 그래서 실패를 했었고, 이 김보당의 난은 그 계산년에 일어났던 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170년에 있었던 난은 경인년에 일어났던 난이다. 그래서 1170년의 난과 무반이 일으켰던 난과 문신이 일으켰던 난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경계의 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참고적으로. 자, 김보당의 난이 실패를 했었다.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서북지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서북지방. 그러니까 평양 지역, 그러니까 서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이총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서경 지역에 유수로 있었어요, 조이총이. 아무래도 이 서북지방 같은 경우는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좀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소외되고 그 지역민들을 좀 차별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 지방에 대한 어떤 그 지방 차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를 품고 자, 이 조이총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방이 군대를 파병해서 이제 또 진압이 되는 자, 조이총도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교종의 반란이라고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귀법사의 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개경 인근에 있는 귀법사라는 이 사찰이 있었습니다. 귀법사 원래 그 불교 교종 있지 않습니까? 불교 교종은 왕실이라든지 또 귀족을 후원하는 종파잖아요. 근데 무신들이 자, 이 왕실 타도하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 타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왕실 타도하고 귀족 타도한다는 얘기는 즉 교종을 타도한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교종 승려였었던 이 기법사의 승려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 2천여 명의 승려들이 모여서 이제 이방을 때려 죽이려고 이제 그 결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방의 어떤 사병을 파병해서 이 기법사연도 실패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무신 정권 때는 교종보다는 선종을 좀 더 많이 후원을 해요. 왜냐면 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왕실이라든지 좀 귀족과는 좀 거리가 멀고 또 교종의 교리 자체가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 또 무신들은 좀 공부하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선을 중요시 여기는 좀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선종을 많이 후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문화사 시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밀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62년간 최치정권이 있었다. 교정다음 설치했었죠. 비위규찰과 재방명령 하달 등 국정총괄의 최고 정치기구로서 기능했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교재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이 최씨 집권 때 뭐가 있었냐면 그게 있었어요. 봉사 10조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봉사 10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충원이 이제 이음인 타도하고 권력 잡지 않습니까? 당시 왕은 명종이었었는데 명종은 좀 허섭의 왕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이런 정당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국가를 이렇게 통치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명종에 대한 국가를 통치해 나가기 위한 그 설명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최승로의 뭐 시무 28조 있지 않습니까? 뭐 최치원의 뭐 시무 10조 뭐 이런 거와 좀 유사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갈 어떤 시무책을 제시해놓은 내용이 최충원 때에 명종에게 제출을 했었다. 라는 거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정방 최후,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서방, 정치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만든 문인들의 수기기관이었다. 제가 설명해드렸었고, 도방 설치했었죠. 도방 이 경대숲에 설치가 됐었는데, 없어졌다가 최충원 때 다시 설치가 되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신번 경호를 위한 사병 집단이 도방 형태 설치했었다. 자, 마별초가 있었습니다. 자, 최후 때 마별초가 설치가 됐었어요. 기마병으로 이제 구성된 의장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권위를 과시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삼별초 형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조직이 되었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 설명해드렸었죠. 최후 때 만들어진 그 사병, 몽골의 어떤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그 사병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사병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최씨 정권의 어떤 호위를 하기 위한 그 사병 집단의 성격이 좀 더 강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삼별초가 자,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삼별초가 이제 이때 쭉 흘러오지 않습니까? 쭉 흘러오게 되면서, 자, 임유무 정권 때 당시 왕이 원종이었었거든요. 자, 원종이 원나라를 갔다 오게 돼요. 원종이 원나라를 갔다 오게 돼요. 갔다 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화도로 들어오지 않고, 개경으로, 환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몽골의 호위병들을 대동을 하고서,
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원종이 이제 그 개경천도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 시기가 1270년이에요. 당연히 임유무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과정에서 원종의 근황 세력이 자, 임유무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임유무를 제거하게 되고, 자, 임유무를 중심으로 한 이 사병 집단 있지 않습니까? 삼별초 세력들이 자, 이 개경의 원종의 개경 환도에 반발을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3년까지 약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진도,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자, 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지도를 먼저 그려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강화도가 있고, 여기 진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강화도를 피해서 이제 진도로 가서, 자, 그, 왕족이었었던 승화후 온을, 그러니까 왕온이죠. 승화후 온을, 새로운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해요. 추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일대 항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개경 정부는 짝퉁 정부다. 우리가 이제 정통 정부다라고 내세우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일국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또 경상도 지역의 어느 정도 남부 지방을 대부분 세력권 하에 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개경에 있는 정부, 그러니까 원종 정부죠. 원종과 이제 이 원나라 정부가 원나라에서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자, 이들을 이제 토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방병이라든지 또는 뭐 원나라 장수였던 흔도 이런 사람들이 자, 여목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자, 이 진도의 배중손 정부를 자, 이 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진도의 배중손이 이 삼별초 부대를 이끌고 진도를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화호 온을 이제 추대를 하고 이 진도 지역에 용장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용장사라는 사찰에다가 자, 왕궁처럼 그 왕궁을 이제 건설하고 용장산성을 쌓고 이제 개경 정부에 이제 항전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개경 정부에서 이제 여목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이들을 이제 토벌하게 됩니다. 배중손 이제 거기서 이제 전선하게 되고요. 삼별초가 이제 또 도망을 가요. 남쪽의 제주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쪽 제주도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한파두리 성을 이제 쌓고 최후의 항전을 하게 되면서 자, 여목연합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김통정이 김통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목연합군과 최후의 항전을 했다. 그렇지만 이 한파두리 성에서 이제 삼별초군이 전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삼별초 항전이 자 1273년에 자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삼별초의 자녀 부대들이 지금 일본의 영토죠. 오키나와 섬. 예전에는 그 15세기의 뮤쿠 왕국이 이제 거기 이제 수립이 되는데 그 오키나와로 가서 나중에 15세기의 뮤쿠 왕국이 성립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라고 학계에서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었죠. 굉장히 유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제주도의 삼별초 부대가 오키나와 가서 뮤쿠 왕국을 수립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별초 항쟁이 뭐 이렇게 해서 무너졌었다. 자,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무단 정치를 했었죠. 뭐 밀란을 뭐 굉장히 많이 진압을 하고 사원세력 교종은 굉장히 억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 무신들은 선종을 많이 또 후원했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자, 사회가 또 이제 굉장히 동요가 됩니다. 농민, 천민들이 굉장히 많은 봉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지도 보시게 되면 막 봉기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사회 경제적인 모순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어떤 토지 변경, 지방 관리의 어떤 가혹한 증세, 그리고 어떤 농민들이 그때 또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지네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권력의 어떤 권력의 어떤 지방까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지방 내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 명종, 신종 대회의 3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자, 특수군사 지역인 서북 지역에서 일어나서 남쪽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남적이라고 얘기해요. 남쪽 지역에 있는 농민군들 남적이라고 뭐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냐면,
자, 우리 그 서적과 남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적. 서적이 있고 뭐 남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적은 이 서북지방에 있는 도적을 일컬어서 이제 서적이라고 얘기하죠. 뭐 서경이라든지 또는 뭐 저기 압록강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창주라든지 뭐 성주, 철주 지역에서 최초로 밀란의 성격으로서 최초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1172년에 자, 창주, 성주, 그다음에 철주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그 평안북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 인근에 있는 이 세 개의 주에서 자, 최초로 반란이 일어났었다. 1272년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이총이 난이 자, 1174년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 그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서적이라고 얘기했었다. 서북 쪽에 있었던 도적이 있었다. 서적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영향을 쭉 내려와서 남쪽 지역에도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망소이의 난이다. 자,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면 이 망소이의 난이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면 자, 공주에서 발생해요. 공주 명하 소에서 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소. 그러니까 우리 향소부곡이 있지 않습니까? 천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향소부곡의 그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숯 있지 않습니까? 숯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망소의 난이 1176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1176년에 망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요. 성과를 이루어서 이 소가 현으로 이제 승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으로 이제 승격을 했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진압군이 이걸 진압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또 다시 소로 강등이 되는 그런 아픔을 또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망소의 난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신분 해방적 그런 운동이었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운동이 바로 이 망소의 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76년이에요. 자, 이 망소의 난에 그 어떤 그 감화가 되고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도 계속 농민 봉기가 전개되는데, 신분 해방적 성격의 운동이 또 전개가 되는데, 이 망소의 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전주 관노의 난이 또 발생하게 돼요. 전주 관노의 난. 2182년에 전주 관노 그 죽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죽동이 자기 노비들이라든지 다른 주위의 어떤 농민들을 구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도 안타깝게 또 진압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자, 1196년에 자, 만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난이 일어난 단계에서 이제 미스로 끝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만적이 누구냐면 이 최충원이지 않습니까? 최충원의 사노비예요. 노비예요. 사노비인데 관노비라든지 사노비들을 다 규합을 해서 개경 인근에 있는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자, 이 만적이 자, 수백 명의 그 노비들 앞에 두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에 난 이후에, 그러니까 무신정변 이후죠. 무신정변 이후에 뭐 왕후장상의 시가 뭐 따로 있느냐. 자, 우리도 이제 자기 상전을 죽이고 우리만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자. 뭐 공경대부가 이제 저기 왕후장상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미 같은 경우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의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감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주명예수라든지 견주관노라든지 자, 이런 어떤 영향도 좀 받았었겠죠. 그래서 만정의 난이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정해진 날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호응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이 순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순정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려는 그런 어떤 그 노예 근성,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상전을 위해서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발하게 되면서 이들이 내 사전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다 수백 명의 이 노비들이 강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자, 이런 아픈 역사가 흘러나왔었다는 게 우리의 그 만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적이 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농민 반란의 의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을 구휼하고, 그 다음에 권농, 농업을 장려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빼앗긴 토지를 돌려줘서 세금을 감면하는, 자, 이런 어떤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농민 반란의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죠. 자,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탈피를 해서, 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동력이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이 주가 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사회. 이게 민주사회가 되는데, 이들이 민주사회를 하려고는 안 했었던 모양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민주사회의 어떤 형태로 나아가는 역사의 어떤 하나의 진보지 않습니까? 역사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우리가 또 이제 현실 사회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분 해방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회 취재의 원동력이었다. 신분 해방적 성격이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새로운 국가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일으켰던 난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보시게 되면 지도에 보게 되면 자, 서경에서 이제 최강수가 있어요. 자, 고구려. 자, 고구려를 부흥하고자 하는 고구려 부흥우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부흥의 의지를 가지고 일으켰었던 이 난들이 있었는데, 자, 서경 지역에서 자, 최강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경 지역에서 고려 고종 때요. 자, 최강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었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이 담양 지역에서 자, 이연년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년 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 김삼위, 그 다음에 효심. 자, 운문이라든지 이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문이라든지 초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김삼위와, 효심이 반란을 일으켰었다. 자, 운문, 초전. 지금의 청도, 지금의 울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김삼의 효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신라 부흥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비 폐좌, 경주 지역이에요. 경주 지역에서 신라 부흥 운동을 기치로 해서 난이 일어났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삼의 효심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삼의 효심의 난을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자, 이 진압을 해요. 중앙에서 이제 파견 내려서 진압하겠죠. 이 김삼위와 효심의 난이 1193년에 일어나거든요. 1193년에 이제 이음인이 권력을 찾고 있을 때요. 1193년에. 당시 이음인은 18자 유영설을 좀 믿고 있었어요. 이 시가 왕이 된다는. 지가 왕이 되려고 했었나봐요. 좀 어처구니없게. 이음인이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음인의 아들 이지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순. 이지순과 그리고 이제 전종고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종고래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이 지역에 김삼의 효심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었는데, 이지순은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지순과 김삼의 효심과 내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를 부흥을 해서 이민을 새로운 어떤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지순이 김삼의 효심과 이제 내통을 하게 되는데, 전종고는 그 사실은 이제 눈치를 챘지만 이지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음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권력이 아무래도 이지순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종고는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김삼이 효심이 난이 진압이 되었는데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자 이음인이 그 신라 부흥을 핑계로 해서 왕이 되려는 어떤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뭐 여기까지 뭐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밑에 있는 것도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무신 정권 시기의 사변화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통치 시기의 변화가 되는데, 자, 무신정변 이전에는 책에는 삼성육부로 되어 있는데, 이성육부가 거기서 이제 정치 권력을 이제 장을 해서 국가를 이제 이끌어 나갔었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자, 무신들 정권 잡고 나서 이제 중방이, 자, 이런 기능을 수행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무신들 간의 어떤 권력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대승이 집권을 하게 되었었다. 경대승이 그래서 도방을 설치했었죠. 제 경대승이. 참신한, 자, 그리고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수립되면서 자, 이 교정도감이 만들어졌었다는 거, 권력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거. 자, 농민과 천민의 신분해방 운동이 전개되어서 신분제가 굉장히 동요되었었죠. 천민 출신도 자, 공경대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만적이 난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는 거. 자, 주위 여러 지역에서도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교종 세력이 쇠퇴가 되죠. 왕실이라든지 또는 몽골 귀족을 후원했었던 교종 세력이 후퇴를 하고, 이제 자, 무신들이 수원하는 선종 세력들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권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게 되고, 지배세력이 교체가 되었었죠. 전시과 체제가 이제 붕괴가 돼요. 사실, 고려 경종 때부터, 976년부터, 경영 전시과가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경제사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전시과 체제가 불법 탈법으로 몽골 귀족 세력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원래, 그러니까 관직이 끝나고, 현직에서 복무가 끝나게 되면 국가에 반환되는 토지가 되거든요.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그거를 불법 탈법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세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토지를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지급될 토지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못하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군인들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시과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몽골 귀족들은, 자, 이제 토지 변경 현상, 자, 불법 탈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토지를 차지하게 되는, 자, 이런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 토지 때문에, 고려 이제 토지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조선이 건국이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장이 그래서 확대가 되고요. 자, 무신 정권이 그래서 이제 몰락을 했었죠. 자, 고려 대장경이 이제 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장경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거란의 2차 침입. 그러니까, 1011년이 되겠는데, 이 거란의 2차 침입 이후에 불력의 힘을 통해서, 이제 외세를 이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차원에서, 자, 이 대장경을 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들게 되는데, 그 대장경이 대구 부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대장경을 초조대장경을 얘기하거든요.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인데, 그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 고려 대장경이, 자, 몽골의 침입, 1231년부터 몽골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259년까지 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1259년에 이제 몽골과의 강화를 맺으면서 전쟁이 종식되는데, 그 시기에서 이제 2차 침입 때 1232년에 자, 대구 부인사에 있는 이제 이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다시 강화도에서 이 최씨 정권이 다시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팔만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팔만대장경이 그러니까 제조대장경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지금 잘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대장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258년에 최이가 살해되었다. 1270년에 개경이 환도되었다. 원해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무신 정권이 1270년에 임용호의 피살과 함께 1270년에 무신 정권이 종식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